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연구교수로 재직 중인 조재희입니다. 제가 3년차 연구를 맡은 제목이 볼포네의 외연확장, 디지털 전유와 셀의 기직자 담론입니다. 제목에서 아시다시피 이 볼포네라는 작품이 디지털 그런 영역에까지 그 확장세를 넓혀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한 그러한 무대 위에서의 공연이 아니라 디지털까지 디지털이라는 어떤 이러한 그 사이버 공간에까지 가서 이 연극이 영화화되어서 끊임없이 계속 디지털에서 이용되고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는 포스트 후기 포스트 모더니즘 그죠? 그게는 그러한 그 세르라는 이 프랑스의 그 비평가의 기식자 담론까지 그래서 이렇게 현재성을 많이 이 작품이 담보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주제를 담고 이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1회차 수업의 내용을 보자면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그러한 작품의 재매개 현상을 한번 언급하고 그 다음에 엘자베스 프리스턴 특히 영국의 이 감독 작품의 벤 존슨 볼포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볼포네의 어떤 그런 극의 플롯 내용 정리를 오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후 수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제가 그것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이 지금 꽉 차 보이는데 자,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죠? 제가 간단하게 줄여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재매개. 요즘 이런 재매개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코비안 극인 이제 볼포네는 벤 존슨의 작품으로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 영국 문학에서는 셰익스피어 작품이 굉장히 그죠? 많은 그런 우위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우리가 뭐 15세기, 16세기 그 당시를 보았을 때 16, 17세기로 포커스를 제가 잡겠습니다. 자, 17세기에선 거의 셰익스피어 작품이 주된 작품으로서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해온 셰익스피어 작품이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비셰익스피어라는 말을 많이 붙여요. 그래서 셰익스피어 이외에 동료 작가들, 그 당시에 동시대의 어떤 그런 작가들이 많습니다. 그 작가들 중에 한 명이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게 벤 존슨입니다. 그래서 이 벤 존슨의 작품을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워낙 모든 연구가 셰익스피어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뭐 셰익스피어 작품 중에서 자코비안 극으로 대표될 수 있는 이 작가들에 대한 연구를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코비안 드라마가 디지털 플랫폼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재미있게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재미가 되고 있냐면은 이제 TV라든가 어떤 뭐 영화를 넘어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튜브 플랫폼으로까지 확장이 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리고는 뭐 그 연극을 영상화해서 영화 작업을 거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지금 많이 하고 있죠. 디지털에서. 그래서 이러한 스트림 서비스까지 이 영역까지 우리가 연결이 되어져서 다양하게 이제 관객들이 현장에서 그 무대 공연에서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에서도 이러한 작가들의 작품을 계속해서 디지털화된 작품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것, 그걸 제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에서 시청자들이 또 당연히 공연을 볼 뿐만 아니라,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리뷰가 디지털 플랫폼에 올라가겠죠. 그다음 견해도 올라가겠고, 그다음에 그 뭐 연구자 아카데미컬한 어떤 그런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이 모든 연구자들이라든가 이런 디스 플랫폼에서 나온 리뷰나 이런 견해를 통틀어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봐야 하냐? 그 당시에 우리가 집단 문화를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유튜브 보다 보면은 그 옛날에 그죠? 뭐 2000년 뭐 2000년 그 초반기거든 그 2000년대 초반기에 어떤 꽤 오래된 그죠? 그런 그 당시의 영상들을 보면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뭐뭐에 대해서 자기들의 그 리뷰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럼 그런 식으로 그 당시에 집단적인 이제 문화를 우리가 추적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이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공유의 의기나 문화적 배경, 이게 아무리 시간이 지나가도 저희들 같이 이렇게 영문학을 연구하신 분들, 그죠? 공부하신 분들한테서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그러나 그 당시에 어떤 그러한 연구라든가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그러한 소스로서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반드시 그냥 100% 종이, 텍스트, 그다음 뭐 PDF 자료 그게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에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앞으로 저희들 영문학이 계속해서 연구를 해야 될 그러한 영역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영국 근대 초기 자코비안 텍스트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재미있게 되면서 일종의 온라인 아카이브를 그죠?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위키피디아에 출처있는데 벤 존슨의 얼굴입니다. 조금 뚱뚱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렇지만 굉장히 영향이 아주 많으신 분이죠. 1562년에서 1637년까지 생존했던 작가로서 셰익스피어와는 동시대 작가입니다. 이자 벤 존슨은 시인, 비평가이자 극작가이지만은 또 가장 중요한 게 영국 그죠? 그때 최고의 어떤 개간 시인이었다는 거. 최고 최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초의 개간 시인이었다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고 자 10인 10세기라든가 뭐 연금술사 뭐 그죠 뭐 에피시 뭐 이렇게 이 작품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들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그 다음에는 에즈베스 프리스톤 이 감독의 벤 존슨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은 누구냐? 자, 2010년도의 작품입니다. 2010년 자, 엘리자베스 프리스톤. 자, 프리스톤 감독이 영국 그리니치 극장에서 무대 스크린을 그죠? 이거 결국 이게 무대 스크린화 작업인데 교육용 DVD로 제작을 한 것입니다. 이 공연을. 그래서 이때 공연의 프로젝트에 들어간 작품들이 자코비안 극 특히 다른 작가인 그죠? 크리스토퍼 말로라든가 그 다음에는 존 웹스터 그죠? 이러한 작가들의 작품도 들어갔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자코비안 하니까 여러분 자코비안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겠는데 그 당시에 정말 이게 연대기적인 그 제임스 1세 시대를 우리가 자코비안 시대라고 하는데 단순히 그러한 제임스 1세 시대 때를 언급하는 게 아니라 이 자코비안 거기 맨 뒤에도 제가 다시 언급하겠습니다만은 이 작품들이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그죠 뭔가 이렇게 난하다 그러나 굉장히 조금 성적인 면으로도 많이 조금 과하고 그 다음에는 체제를 전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간 극단적인 굉장히 레디컬한 이러한 작품들을 우리가 자코비안 극이라고 자코비안 작품이라고 이렇게 대략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알고 계시면 조금 감사하겠습니다. 자 볼펜에는 DVD와 페르텍스트인 자 그래서 페르텍스트라는 얘기는 준 텍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텍스트와 비슷한 어떤 그런 작품들을 얘기합니다. 유튜브의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서 재매기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볼폰에 대한 다양한 리뷰, 그 다음에 전문적인 거나 또는 비전문적인 팔로워들에 대해 남긴 후기, 자, 이런 모든 것들도 저희가 역시 페르 텍스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텍스트에 어떤 그죠 준한 어떤 그런 작품들 그러한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뿐만 아니라 페르텍스트뿐만 아니라 공연에서뿐만 아니라 자코비안 현대 담론의 전유 측면에서도 현대적인 어떤 담론, 현재적인 어떤 그런 철학적인 담론을 어떻게 그죠? 같이 이렇게 전유하고 있는가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는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간단하게 볼펜의 플롯 정리를 해보면은 볼펜의 주인은 굉장히 재산이 많습니다. 자식도 없고 아내도 없고 자 그렇지만은 그 베니스의 그 상위층 인물들이 그 볼펜의 그 유산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볼펜의 하인 모스카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이 모스카랑 이 볼펜의 유산을 관심을 갖고 찾아오는 예를 들면 뭐 변호사 볼토레라든가 자 코르바치오라든가 상해 코르비노 이러한 중요한 인물들 자 인물들을 이 모스카랑 같이
그죠? 뭐 아주 우수한 언변이라든가 뭐 탁월하게 일을 처리해서 결국은 놀려먹는 것. 이 네 명의 인물들, 그죠? 볼트라든가 고르바치오, 상인 코르비노, 이 세 명의 인물들과 그 밖의 인물들을 계속해서 놀려먹는 어떤 그러한 얘기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항상 좋을 수만은 없죠. 자, 그래서 볼포니오는 모스크와에게 코르비노 아내 실리아를, 그죠? 자, 실리아를 소개받고 그 다음에는 나중에 그녀와 간통죄로 뭐 기소되는 어떤 불운도 겪게 됩니다. 그리고는 결국 재판장에서 볼포니오는 죄를 받게 되고 그의 전 재산은 모스크와에게 다 상속되는 어떤 이러한 그죠? 그 결말을 맞게 되는 내용입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보고요. 대략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쭉 보셨죠? 볼폰의 역을 맡은 리처드 브레머이고 모스카 역할을 맡은 마크 헤드필드입니다. 정말 정말 재밌습니다. 유튜브로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수업 방향에서는, 그죠? 보통 국내 연구에서는 대부분 이러한 연구 그 앞에 연구자들을 보면은 볼포의 성격 분석이나 모스크와의 어떤 평면적인 뭐 주인과 하인의 관계에만 보통 주로 이렇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자, 그렇지만 필자는 인터넷 플랫폼에서, 그죠? 여러분들 볼펜에 담긴 주인과 하인 관계가 보통 학생들에게 어떤 사회 비판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리뷰 의견에 저도 같이 이렇게 동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인터넷 플랫폼에서 뭐 하이퍼링커로 연결된 다양한 리뷰, 제가 앞으로 보면은 계속 리뷰, 그죠? 계속 링크를 계속 많이 달아놓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일이 다 들어가 보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 시간상, 그죠? 제약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유튜브에서 재현된 주인과 하인 관계를 좀 중점적으로 좀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인 모스카와 다른 인물들과의 관계를 포스트 모던한, 그죠? 미셸 세르의 기시자 담론을 근거로 해서 자코비 연극에 내재된 사회 비판과 그게 현재성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수업 방향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뭐 기식자라든가 기생충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우리 영화가 한국에서 있었듯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생충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이렇게 낯선 그런, 그죠? 낯선 그런 단어는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알고 있는 어떤 그러한 어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볼포니아는, 그죠? 과연 우리 볼포니아는 뭐 과연, 그죠? 뭐 어떤 식으로, 그죠? 이 기생충이라는 거란가 기식자라는 이런 어휘가 이 볼폰의 작품에서는 뭐 어떻게 앞으로 얘기가 전개될지 여러분들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뭐 제가 논문 기준에서 본론에서는, 그죠? 그 다음 뒤에 우리 연구에서는 계속 우선 먼저 각색 작품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기식자 연구, 그 다음 역사라든가 기식자 연구 역사가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생충이라든가 기식자가 지금 뭐 생긴 게 얼마 안 된 어휘가 아니라, 그러한 정의가 아니라 굉장히 역사가 깊습니다. 그 다음에 뭐 세르의, 그죠? 분석으로까지 논의를 제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세르의 기숙자 담론을 볼포네에 적용하여서 분석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는 볼포네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재미가 되고 있고 포스트 모던한 주제로 계속해서 지금 내용이 확장되고 있음을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 차 시간에는, 그죠? 각색 작품의 흐름을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색 작품에 대한 것은 뭐 기본 연극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영화, 그다음에는 뮤지컬이라든가 심지어 오페라까지, 그죠? 제가 여러분들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계속 이어서, 그죠? 이제 기식자 연구를 제가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세르 철학적인 담론 내용까지 계속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포네가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각색도 되어지고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또 여러 방면에서 전유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 특히 포스트 모던한 철학적 담론까지 같이 전유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각색 작품 흐름으로